안녕하세요. 제1이비인후과 김보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동우 원장입니다. 당신이 궁금한 이비인후과 벌써 4회째예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항상 느끼는 건데 당궁이는 점심시간 이후에 촬영을 해서 굉장히 좀 졸린 와중에 좀 몽롱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촬영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궁이 주제도 역시나 현동우 원장님의 전문 분야인데요. 코가 기능적으로 좋지 않거나 비염이나 비중격으로 심하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기능 코 성형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고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코 성형, 펑셔널 라이노플라스티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요. 코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후각 기능,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숨을 쉬는 통로가 되는 호흡 기능이 있습니다. 이 호흡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을 통해서 이제 교정을 해주는데, 특히 내비 밸브가 협착이 되거나 좁아진 경우,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성형술식에 쓰이는 비슷한 공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교정하는 것을 우리는 기능코 성형 수술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코 성형을 얘기하기에 앞서 비밸브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보경 원장님은 비밸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같은 이비인후과 의사지만 아마 좀 개념이 생소할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이제 우산을 피면 우산의 가운데 봉이 있고, 이제 살이라고 하죠.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살과 그 봉이 만나는 각도, 거기를 이제 우리가 비밸브라고 할 수 있는데, 코에 이제 우산 봉에 해당하는 가운데 중격이 있고요. 그 상외측 연골이라고 하는 우산 살에 해당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과 가운데 비중격이 만나서 이루는 가장 좁은 부위를 우리는 비밸브라고 명명을 하고, 비밸브는 코 단면적에서 가장 좁은 부위로서 그 밸브에 협착이 있거나 비중격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휘어지는 경우, 그 밸브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코막힘이 가중되고 환자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밸브를 교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코 안으로 접근해서 통상적인 비중격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교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형 수술할 때 쓰는 비주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전리를 가해서 코의 피부하고 점막을 완전히 들어가지고 완전히 보면서 교정을 하는 그런 수술을 이제 우리는 비밸브 수술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게 성형 수술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비중격 성형 수술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밸브 코 성형으로 인해서 코 모양이 변형이 될 수 있나요? 비밸브 교정술을 통해서 코 모양에 큰 변화는 생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가 한쪽으로 휘어 있는 삽입 혹은 매부리코 같은 경우에 비밸브가 똑바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휘어 있는 코나 매부리코를 교정함에 있어서 비밸브를 중립적인 위치에 고정을 하고 보완을 한 상태에서 일단 모양을 좀 변형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밸브 수술 단독으로는 미용적인 효과가 미미하나 이것은 다양한 코 성형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염이나 비중격 측만증에 기능 코 성형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코의 앞쪽 부분이나 비중격의 상부를 교정함에 있어서는 비내로 일반적인 술식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 없는 5% 정도 환자에 있어서는 기능 코 성형을 적용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사실은 코 성형은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코 성형은 어떤 게 다를까요?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으로서 견해를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비밸브의 교정, 이게 모든 성형수술에 저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 중심축이 휘어져 있으면 어떠한 보형물을 넣어도 단기적인 효과는 좋을 수 있겠으나, 이게 5년, 10년 뒤에는 보형물이 좀 틀어지거나 보형물이 좀 바닥에서 좀 떠서
감염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바닥 공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초 공사 위에 적절한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성형외과가 같이 수술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 사실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는데 기능 코 성형을 한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재수술이 되겠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보형물을 넣은 지 한 5년 뭐 그 이상 때부터 이제 이게 휘어지고 아니면 이게 좀 들리면서 코끝이 좀 들린다는 경우가 있는데 비밸브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초 공사를 좀 무시한 상태에서 조금 이런 보형물을 넣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수술을 통해서 비밸브를 제대로 교정을 한 상태에서 그냥 다시 보형물을 넣고 현재는 만족하고 지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 막힘이 일단 주다. 자기 미적인 부분보다는 기능적인 문제가 좀 보완이 시급하다. 이런 환자분들은 이비인후과 진료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비인후과에서 기능 코 성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나는 코 기능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 그냥 미적인 부분만 좀 신경을 쓴다. 이런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그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코가 막히고 코 모양에 대해서도 좀 이제 보완을 하겠다 이런 공통 분모가 있으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동우 원장님과 함께 기능 코 성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마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코는 사실 기능적으로 이제 호흡의 1차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적으로도 중요하고 안면의 중심을 잡아주는 축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술을 결정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병원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이비인후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도 궁금해할 만한 이비인후과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1이비인후과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